제가 경험했던 건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술 작업을 했을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회복되더라. 그리고 면역력이 키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회복됐던 어떤 것들을 그 예술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럼 그 수행의 어떤 결과물은 어떤 사건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결과물로 이렇게 도출을 하는데 사건을 만든다는 건 축제나 전시의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다시 재조명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예술의 형태인 어떤 무대나 공연 예술로 표현하거나 디자인으로 결과물을 낸다는 건 브랜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간 디자인, 공간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하는 것 같죠? 네. 제가 아마 처음에 이제 예술 배웠을 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술가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예술의 특정한 형태를 지향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삶이 좀 회복되냐 이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할 텐데요. 2013년도에 이제 선생님 그때 만났는데 관광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디자인 작업들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와 또 한 4년 전부터는 조금 더 디자인의 어떤 형태보다는 지역 주민들 참여시키고 같이 이제 전시도 하고 어떤 해설극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한 사례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관광도래에서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그 지역에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인문학적, 지역적 그리고 자연의 어떤 그 자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고 디자인이라는 어떤 좀 전문 영역 안에서 좀 다듬어드리거나 그걸 이제 브랜딩 만들거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미 있던 거여서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있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오히려 되게 비용이 줄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조명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잘 다듬음으로써 그 주민들의 어떤 자존감도 회복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는 계속해서 그 트렌디하게 계속 바뀌지만 지역은 사실은 조금 다른 호흡으로 제가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보다 그거를 기반으로 디자인했을 때 훨씬 더 그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 좀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태백에 왔을 때 요즘에 해남에서 좀 많이 작업을 하는데 해남도 산이 되게 높고 커요. 근데 이제 또 태백은 또 태백만의 또 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다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다움을 찾는데 저는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우리나라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를 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하면 되게 장식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좀 집중하는 작업은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조금 더 자기답게 만드는 일을 디자인과 예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프레 사업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사례는 강진의 하나의 정원이라는 브랜딩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했던 거는 많은 자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를 이렇게 추출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김하나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정말 재주가 많으신 거예요. 관심사도 많고. 그래서 뭐 약선 음식도 하시고 뭐도 담그시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분 남편분이 목수셨는데 엄청 막 이렇게 작업도 막 많이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으신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사실 이 공간을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핵심 자원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실 여기 있는 인테리어 자원들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목공 작업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 기본적으로 정리가 제일 우선적이었고요.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가지고 있었던 목공 작업들을 다시 이제 전시장 형태로 재배치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소개글도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앞서서 되게 복잡했던 그런 부엌을 조금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디자인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추출해왔고, 이제 대표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그 발효 식초였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시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식초는 곡식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어떤 효소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되게 정말 뭐랄까 이렇게 깔끔한 맛의 어떤 식초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진이 이제 사실 제주도도 동백이지만 강진이 동백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정원 주변에 동백꽃밭이 되게 많아서 실제 이제 동백꽃이 필 때쯤 떨어진 동백꽃을 가지고 이제 식초들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추출해서 이런 동백꽃이 중심이 된 발효 식초 효소를 이렇게 설탕에 하는 식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음료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너무 예쁘고, 또 동백꽃뿐만 아니라 이제 녹차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식초 발효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걸 이렇게 압축시키고, 그리고 남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공 자원도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이걸 통해서 좀 대표님께 들은 말은 삶 전체가 많이 정돈이 됐다라는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주목했던 건 토종농부의 삶과 철학을 재조명하는 거였는데요. 그때가 2015년도에 이제 국제 슬로푸드 대회 때 만났던 농부님이세요. 이 두 농부님이신데, 사실 이제 지금도 저는 관행농, 토종농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 모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토종 씨앗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고독한 일인지 이제 이 농부님을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슬로푸드 국제대회 때 농부님이랑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이 자원들은 농부님네 창고에서 제가 이렇게 그 밭에서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전시장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형이 이제 깔려져 있고, 그 되게 플라스틱이 난무한 그 킨텍스 전시장이었는데 이런 자연물들 좀 썩어가는 것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이런 것들 디자인해서 이형은 직접 부모님이 깔아주셨고요. 네, 사람들이 여기서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소리도 내고 전시장이 단순히 전시장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같이 전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할 때 버려지는 것들을 제가 막 주워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농부님이 왜 자꾸 쓰레기를 가지고 가냐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쓰레기가 아니라 그 농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이제 자화 그리고 뭐 작업복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재조명하셨던 시간이었고 사실 이렇게 토종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셔서 여전히 이제 정말 이렇게 신념으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많은 서울에 이제 마르쉐라는 곳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농부님 스스로도 조금 소비자들이랑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더불어농원의 동그라미라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몽돌집이라는 그 울진에 있는 그 스테이인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했던 건 주어진 자원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였어요. 여기 이제 울진을 몽돌집을 통해서 처음 가봤는데 제주도나 뭐 동해안이긴 한데 경상도에 있는 그 동해안의 좀 독특한 지형들이 있더라고요. 몽돌집은 가장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여기가 이제 그 대표님의 이제 그 집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자라는 얘기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보다 여기 있는 집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차도긴 한데 한 4차선? 4차선만 이렇게 딱 넘어가면 바로 그 몽돌 해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바로 그 자원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해변이 아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그 공간을 이제 이렇게 차경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를 하기보다 스테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프라이빗하게 그 해변을 갈 수 있는 걸 이제 조금 어필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뭐 스테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 이제 스테이가 이렇게 좀 활성화됐던 시대거든요. 그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테이를 하자라고 좀 설득을 시켜서 이제 계속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공간이었어요.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또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여전히 또 주변에 있는 버려진 것들, 주변에 있는 이제 그 해양 쓰레기들 내지는 그 몽돌집에 좀 어울리는 것들을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몽돌집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이런 상품들도 만들고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그 공간들을 같이 브랜딩과 더불어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은 이제 해양 쓰레기를 통해서 이제 조명도 만들고 거기 몽돌집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그 조각들, 나무 조각을 재조합해서 약간 그
전시 그 설치물도 만들고, 저 그 몽돌이어서 이런 그 몽돌 타일을 통해 그거 붙여서 부엌도 이제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집에서 나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걸 좀 써서 몽돌집은 지금 여름에 되게 인기 있는 에어비앤비 그 스팟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까 그런 밖에 어떤 짐들이나 그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자원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또 디자이너의 또 눈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거기 계시었던 분들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봐주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시 좀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경북에서 했던 푸르술술이라는 전체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안동소주를 이제 중심으로 경북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그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판매 시판용은 아니고 경북의 그 9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통해서 이제 주안상 세트를 이제 만들고, 이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픔을 좀 훌훌 술술 털어내자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그런 상품, 관광 상품을 좀 만들고, 뭐 성주의 참외, 영덕의 대게, 그리고 뭐 구미의 그 육포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그 술과 조금 어울리는 그런 주안상 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 링크 보면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제작을 했거든요. 브랜딩을 할 때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는 영상, 그거를 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패키지, 그런 것들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또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영감을 주는 건 할머니들의 또 씨앗이거든요. 지금 이 씨앗들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어떤 귀한 자원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비롯해서 제가 아마 그 지역의 일들을 좀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관광두레라는 곳을 만나서 원래는 이제 예술 작업을 하다가 그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걸 좀 상품화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주도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했는데요. 제가 뭐 여러 지역들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자기한테 없는 것들을 디자인 하시기보다는 자원으로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꾸준하게 삶으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조금 경기가 힘들거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함께 좀 계속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작업은 2024년도에 그 의성 성냥공장 그 도시재생문화사업 일환으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해설사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해설사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술 교육 한 8회 정도를 저한테 의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해설사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되게 좀 솔직히 재미없게 기억이 좀 있어서 기존의 해설 방식을
이제 왜 재미가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너무 요새는 인터넷만 이제 치면 알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이제 해설을 하시니까 그것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이 장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해설사와 해설사의 어떤 그냥 단순한 해설사의 역할이 아니라 해설극이라는 어떤 그 장르를 만들고 곧 사라져가는 이 공장을 본인들의 무대가 되게끔 어떤 공연 형태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10회 정도 그 예술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수집을 하고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좀 창작적으로 좀 다시 새롭게 만나보기도 하고 저런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살면서 건져 올린 단어들을 실그림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이 단어를 단초로 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대본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사실 그냥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대화인데 무대나 그 어떤 특별한 예술에 담기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고 되게 조명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냥 주저리 술 먹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걸 어떤 무대의 형식으로 다시 재조명했고 그걸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 청년들이 대본을 읽어줌으로써 내 이야기가 무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활동하는 청년들이 읽어주는 걸 이렇게 경청하시고 내 이야기가 마치 무대화되는 경험을 좀 첫 번째 단계로 했고요. 이런 경험을 또 콜라주나 이제 형태로 다시 예술 작업을 이제 계속 같이 해왔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나 이런 거 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들 노래도 되게 잘 부르시고 춤도 되게 잘 추시고 어떤 분은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글도 쓰게 되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해설극으로 다시 이제 재구성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만들면서 좀 그 관객들이랑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냥춤이라는 춤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성냥춤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원래는 8회였는데 한 10회 정도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성냥 공장이 그들 삶의 무대가 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도 쓰시게 되고 그림도 그리게 되고 또 예술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많이 치유도 하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아들을 늘 이제 공장에 가실 때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심장에 좀 사무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활동을 할 때 선생님 어떤 걸 좀 한 단어로 이렇게 성냥공장의 삶에서 건져 올릴 수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단어로는 말씀을 잘 못하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실타래를 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제 형상화하는 그 움직임을 관객들한테 좀 보여줬고 저걸 보여줬을 때 관객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나 당연시 살았던 그 성냥공장의 삶들이 예술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됐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공감하고 가까이 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끼가 많으신데 이제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하셨대요. 이제 공장에 다니니까 이제 그림 그릴 여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한여기 중학교 졸업하시거나 이제 대학을 가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그림은 이영우 선생님이 직접 그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극을 위해서 공장의 프로세스를 일러스트로 이제 그려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관객들과 이제 소통하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잘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동안에 늘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지 계속 함께 시간들을 쌓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단순히 어떤 기계 작동이나 그 근현대사의 역사적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 공장에 켜켜이 쌓여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 얘기하기보다 시와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또 그림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한 춤을 통해서 또 관객들과 소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함께했던 선생님들 스스로가 되게 많이 그 치유적 효과를 좀 얻었고 되게 끈끈하게 서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걸 할 때 저한테 왜 이런 걸 하냐고 왜 잘 그림 그리고 싶지도 않은데 막 하냐고 막 처음에 화를 내시다가 이제 제가 했던 말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지켜보자. 지금은 단정짓지 말고 함께 경험해보자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되게 많이 우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다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요. 이 공간이 전시 공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청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먼지가 이만큼 쌓인 거를 그 먼지부터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먼지조차도 저는 이제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다 깨끗하게 빠딱빠딱 닦아야 되나 아니면 이제 먼지를 쌓인 채로 해야 되나 해서 그 적절한 중간 지점을 좀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안에 공장에 있던 기물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저렇게 고스란히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한 10회 정도 함께 했던 작업과 그 공간에 있던 기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공기 그리고 먼지들과 함께 전시도 같이 했었어요. 그게 저는 시간과 어떤 이야기, 사람 그리고 그 공간들이 좀 얽혀있는 직조같이 좀 느껴져서 저렇게 이제 또 얽혀있는 직조 형상을 좀 만들기도 했고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영상이 나오진 않지만 맨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관객이 딱 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 첫날 저희한테 들려준 음악이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들은 아리랑이었는데 이제 시를 이제 김원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이제 모자를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성냥공장에서 일한 어떤 여러 가지 화학물 때문에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이제 모자를 쓰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날 마스크를 딱 벗으시고 핑크색 모자를 쓰시고 핑크색 이제 루즈를 바르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엄마가 이제 자기한테 알려주셨던 아리랑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고 그 현대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정보보다는 진짜 그곳에 살아 이름으로 한 4년 동안 해남과 계속 이제 정기적인 그 관계망을 가지고 그것이 마을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해남의 새들의 노래마을 마을 주민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한 거는 어떤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망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꿈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우리 새들의 모두 새들의 노래마을 주민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작업은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여러 번 축제나 대동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대동제 중에 한 장면인데 이제 그 우리 마을 주민 중에 판소리를 하시는 설아다운의 그 설아님께서 판소리 그 흥부가 완창을 이제 본인 공간에서 하셨던 작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진짜 여기 있는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흥부가에 나오는 주인공 이렇게 인물들이 그냥 그 즉석으로 이제 즉흥으로 이렇게 같이 진짜 그 흥부가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해남에 와요. 네. 그리고 이 청년들은 해남에 살진 않지만 우리 새들의 노래마을이라는 관계망 안에서 매 같이 거의 뭐 이렇게 대동제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전부터 이렇게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건 전통 이제 해남의 굿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샤먼 이렇게 주술적인 굿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공동체를 회복했던 그 마을 굿을 중심으로 우리가 음식도 같이 해먹고 지정도 막 우리고 이제 저런 이제 굿장식도 같이 하면서 이제 굿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렇게 지정을 같이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밴드들 그 서울에서 해방촌에서 양반들이라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전통국과 그리고 그 현대 음악이 조금 어우러져서 요즘 얘기하는 K컬처를 저희가 문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남과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해방촌에 또 해방촌 청년들 중심으로 해방촌 마을 그리고 해남의 새들의 노래 마을 또 그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그 비건 활동하는 친구들이 또 인제의 비건 청년 마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동에 또 그 하회마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전국의 어떤 마을들을 좀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다오라는 시스템을 이제 좀 구축하고 있어요. 저도 다오라는 걸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유목민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거주를 해야 되지만 다오는 그 네트워킹망을 이제 공유하면서 내가 뭐 해남에도 갈 수 있고 인제에도 갈 수 있고 뭐 해방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연결망을 좀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지을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 이제 아까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거는 그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네트워킹망이 시스템으로 되게 그 자동화해서 누가 누군지 이제 마을 주민들이 형성이 되고 뭐 다오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일본에도 갈 수도 있고 저희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뭐 수익화도 좀 고민하고 있는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백도 제가 한 2박 3일 보긴 했지만 너무 흥미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백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태백에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있던 자원들,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도시적 미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기억으로 좀 연결망이 돼서 그 아름다움이 연료가 되어서 독일의 그 에센의 졸퍼라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석탄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됐다고 하네요. 여기 못지않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하는 거는 이런 이제 그 도시적 미감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도시 재생을 할 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긴 하는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재구성할지는 되게 세세한 미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없어져야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정말 남겨야 할 것들은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조금 그 예술가로서 또 관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동시대적으로 좀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다시 조금 지역민의 눈도 좋지만 조금 낯선 시각으로 좀 보는 시선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야기와 기억을 통해서 좀 연결된다면 태백도 이렇게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